일단 높임 표현이야. 오늘 할게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 다음에 피동사동 표현인데 높임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높임 표현에는 당연히 주체 높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 있고 상대 높임이 있어. 주체는 주체를 높이는 거고 객체는 객체를 높이는 거고 상대 높임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야. 뭐 쉽죠? 근데 주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바로 주어를, 갑자기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죠.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에 대해서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체는 문법에서의 주체는 문장 성분상 주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객체는 목적어나 뭐라고요? 목적어나 뭐를? 부사어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뭐라고?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을, 얘는 그냥 상대방인데 청자를 높인다고도 해요. 듣는 사람. 상대방은 청자겠죠. 그죠? 바로 청자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그죠?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높임 표현인데, 상대 높임 표현인데 낮추기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좀 다른 점입니다. 상대 높임은. 한번 고3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와서 수능에서 나왔구나. 수능에서 나와서 고3 학생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건데 여기를 봐도 나와요. 봐봐.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이에요. 미리 이거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오체는 보통 높임이에요. 하계체는 보통 낮춤이고 헤라체는, 그치, 센스 있는 학생 아주 낮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해요체는 두루 높임이에요. 이거 뭐라고? 두루 높임이야. 얘는 두루 뭐예요? 두루 낮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는 것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체 높임은 문장 안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 상대 높임은 상대방, 청자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바로 그냥 여러분들 위에 그림으로 봤다면 선생님은 아주 비슷한 예문을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이 그림 내가 그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얘가 화자예요. 입이 있다는 건 말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화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귀가 있죠? 귀여운 귀가 있네요. 자, 얘는 바로 청자예요. 뭐라고? 얘는 청자예요. 자, 화자가 청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화목한 가정이 좋으니까 욕을 하셨어요 라고 합시다. 욕을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체 높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주체 높임 빨간색, 객체 높임 파란색, 상대 높임 초록색 아니에요. 뭐 초록색으로 보지만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주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건 아버지께서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를 높였다는 거죠. 바로 이 께서로 주어를 높인 겁니다. 됐죠? 주체 높임이죠. 왜? 주어를 높인 것에 해당한 건 다 주체 높임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라고 하면 주어를 높였는데 주격조사, 께서라는 높임, 주격조사를 써서 주어를 높여준 거지. 그 다음 또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높이는 거. 아버지가 뭘 했다고 엄마한테? 욕을 했죠? 했는데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뭐예요? 욕을 조심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선어말어미가 잘 봐. 있으시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요렇게 바로 있다라는 그 여기를 이걸로 얘기하고요. 여기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준다. 용언, 동사나 형용사에서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고요. 변하는 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요 변하는 부분은 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바로 뭐예요? 있으시겠다에서 활용할 때 안 변하는 부분을 아우 답답해. 자, 그 다음 있으시겠다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죠. 바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엄이라고 하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지. 기억나요? 어간과 어미인데 이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왜냐? 바로 뒤에 있는 이렇게 완전히 끝에 있는 어미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 있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선어말어미인데 그 중에서 높임을 담당하는 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격조사 깨서를 넣으면 주체 높임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주는 것도 주체 높임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주체 높임을 높여주는, 그죠? 선어말어미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요 두 가지. 맞지? 깨서와 시로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주체 높임은 뭐라고요?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깨서도 아버지를 높인 거고요. 시도 하시었다도 아버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잘 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라고 해서 이거 어머니께 때문에 어머니가 높여졌죠. 어머니에게인데 어머니께라고 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 하셨다라고 해서 부사어입니다. 그죠? 부사어를 높였기 때문에 이 깨로 부사어를 높였기 때문에 객체 높임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어하고 부사어 and가 아니라 부사어를 높이거나 목적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을 실현한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어머니께는 객체 높임을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건 없어요. 객체 높임은.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인데 딱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보면 화자가 청자보다 약간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 왠지 알아? 화자가 청자한테 지금 얘기할 때 높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저기 쓰고 있어요? 하셨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여? 이 요가 있죠. 이게 해요체인데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청자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중에서도 두루 높임 해요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오케이. 전체 틀은 잡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겁니다. 상대 높임은 상대방 청자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거. 그죠?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 이런 식으로, 그죠? 주어를 높이는 걸 확인한 거고, 객체 높임은 이런 식으로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걸 확인한 거고요. 상대방 청자를 높이는 걸 확인한 겁니다. 됐죠? 이제 하나하나 주체 높임부터 들어가는데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학교 프린트물 봤더니 여기 지금 뒤에 학교 프린트물 이렇게 있거든요. 받아서 압존법하고 가존법까지 다른 학교에서 하지도 않는 가존법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파트 할 때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객체 높임은 뭐고 이런 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외울 게 있어요. 자. 외울 게 있다는 건 결국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외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외울 땐 어떻게 외우는 게 좋다? 재밌게. 어떻게? 외우는 건 어떻게 외우는 게 좋다? 재밌게. 기대하고 있죠? 엄청 유치할까봐. 자, 보세요. 주체 높임을 높이는 방법에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높이거나 맞죠? 이거 주격조사인 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시 또는 의시라고 해요. 줄여서 시. 자, 그래서 하나 깨서를 넣거나 시를 넣거나 그 다음에 개주잡 떨지마로 외우시면 됩니다. 개주잡 떨지마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작한 거야. 개주잡 떨지마 라고 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가 들어가면 무조건 주체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깨서 시 무조건 주체 높임이란 얘기고요. 주체 높임을 한 거라는 거고요. 계시다 뭐라고요? 계시다, 주무시다, 자다 높인 거잖아. 그 다음에 잡수시다 이렇게 높이는 표현들이 바로 주체 높임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특수어의 요 세 개를 외우고 이 주격조사나 선어말어미를 높여서 주체 높임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깨서 시, 개주잡 떨지마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깨서 시, 의시,
개주접 떨지 마 라고 하셔야 돼요. 왜 지워요 선생님? 자, 깨서 시 개주접 떨지 마 이겁니다. 알겠죠? 깨서 시 개주접 떨지 마. 좀 이따 다시 적으려고요. 깨서 시 개주접 떨지 마 이거예요. 자, 객체 높임은 아직 주체 높임을 자세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깨를 넣거나, 그죠? 깨를 넣거나, 그 다음 여, 배, 모, 들이 이겁니다. 아, 이걸 또 선생님 어떻게 외우려고요? 여배, 뭐 드릴까? 여배, 뭐 드릴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너네 한 문제 맞히는 게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이게 어차피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 구분 뭐 하는지를 물어볼 때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서 의시 개주접 떨지 마와 깨, 여배, 뭐 드릴까? 이렇게만 한다고요. 깨는 부사격 조사니까 더 할 건 없고요. 여는 여쭙다입니다. 뭐라고요? 여는 여쭙다라고요. 여쭙다. 그 다음 배다는 배다도 맞고 뵙다도 맞아요. 둘 다 같은 단어야. 복수 표준어야. 뵙다도 맞는 표현, 배다도 맞는 표현. 같은 단어인데 표기만 다르게 하는 것뿐이야. 다른 단어가 아니야.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뵙다보다 배다가 훨씬 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라는 어떤 멍멍이 소리를 했는데 그딴 건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수 표준어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배다라고 외우기 편해서 깨서 조심해야 돼. 깨, 여배, 뭐 드릴까 이거죠. 깨서 의시, 개주접 떨지만은 주체 높임이고 깨, 여배, 뭐 드릴까는 객체 높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쭙다, 배다, 모시다, 들이다가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들이다는 객체 높임인데 드시다는 주체 높임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들이다는 객체 높임이고 드시다는 주체 높임이야. 선생님, 주체 높임이 이것도 또 있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깨서 의시 개주접 떨지마만 알고 있으면 많은 게 해결된다고 했지 그것만이 주체 높임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죠? 주체 높임 할 수 있는 건 수두룩 빽빽입니다. 네? 아주 몇백 개가 될 건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해결 안 되는 건 뭐야? 이건 뭘 높이는 거지? 아버지께서 높이는 거네? 주체 높임. 이런 식으로 주어를 높이는지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지 상대방을 높이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암기해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고 실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울 거예요. 깨, 여배, 뭐 드릴까? 깨, 여배, 뭐 드릴까? 이렇게 됩니다. 상대 높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주체 높임을 하는 그 높임 표현에는 뭐가 있다? 깨서 의시, 의시나 시, 깨서 의시, 개주접 떨지 마,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객체 높임은요. 깨, 여배, 뭐 드릴까? 다시 깨, 여배, 뭐 드릴까? 이거죠. 깨, 여쭙다, 배다, 뵙다. 오케이? 여쭙다, 뵙다. 여쭈다도 돼요. 알겠죠? 여쭙다, 여쭈다도 되고, 배다도 되고, 뵙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드릴까? 모시다, 드리다. 됐죠? 그래 놓고, 이제 주체 높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주체 높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야. 주체 높임을 매우 자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화이팅! 성무고 이번엔 시험 범위가 많지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은 포기하겠지만 니들은 포기 안 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어를 높인다. 확인만 다시 해볼까요? 주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라고 했지 이거야. 높이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죠? 깨서 의시, 개주접 떨지 마 이거예요. 편찮으시다까지 알면 좋지만 개주접 떨지 마로 딱 끝내고 싶어서요. 근데 편찮다도 누가 편찮다? 할머니께서 편찮다. 맞네. 주어를 높였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깨서 의시 개주접 떨지 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쉬워졌죠? 깨서는 주격조사, 의시는 선어말어미, 의시도 선어말어미, 시도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있으시다에서는
요게 의시가 없어도 말이 되죠. 이런 것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그지?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지.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요 세 단어 중에서 계시다, 공교롭게 이 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보여? 이 시. 그 다음 주무시다의 시, 잡수시다의 시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빼도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단어 중 선어멀어미 시로 높여준 것. 특수어인데도 불구하고 특수어이면서 선어멀어미 시를 넣어줘서 높인 표현이 있단 말이야. 자, 선어멀어미 시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중에 어떤 시일까요? 개다, 주무다, 잡수다, 잡수다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바로 위에서 말한 얘가 맞고 나머지는 그 선어멀어미 시가 아닌 겁니다. 왜? 어디까지가? 계시다까지가 어간이고 주무시다까지가 어간이기 때문에 어미가 아니에요. 선어멀어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는 편찬타까지 얘네는 다 특수어휘로 주체 높임을 한 거지만 잡수시다는 특수어휘로 높여준 것과 선어멀어미 시로 높여준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뺐을 때 의시나 시를 뺐을 때 말이 되면 그것은 어미, 선어멀어미가 맞아요. 주체 높임을 하는 선어멀어미가 맞지만 뺐을 때 이상하면 그건 분명히 어간입니다. 알겠죠? 그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체 높임이 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직접 주체 높임이 있고 간접 주체 높임이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 직접 주체 높임, 그러니까 이게 풀네임이 직접 주체 높임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직접 높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간접 높임이라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직접 높임은 일반적으로 직접 높임이라고 안 해. 그냥 주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간접 높임도 주체 높임이라고 보셔야 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야. 뭐라고요?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학교 예시를 먼저 하나 들어보면 네, 아버지께서는 외출하셨어예요. 자, 써볼까? 아버지께서는 외출하셨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오죠? 깨서와 바로 요 선어멀어미 하시었다의 시, 그지? 하셨어, 했어, 그죠? 외출했었는데 하시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게 직접 주체 높임이고 당연히 누구를 높여줘서 이것도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직접, 그 다음에 이것도 아버지를 직접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게 다 그런 주체 높임 이걸로만 하지 않았어요? 잘 봐. 간접 높임, 간접 주체 높임은 주체랑 관련 있는 대상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데 예를 들면 신체예요. 아버지의 팔이 아프십니다. 됐어? 아버지의 팔이 상당히 단단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를 높여 아버지의 팔을 높여서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체나 말이나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높여야 되는 대상의 소유물이나 가족, 교장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십니다 해서 따님을 높여서 따님이란 것도 높이고 있으시다라고 해서 높여서 결국은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건데 딸을 통해서 높이는 거니까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딸을 통해서 거꾸로 그죠? 이렇게 높이니까 그지? 간접적으로 높이니까 간접 높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의시를 넣어서 높여주는 게 맞고, 그 다음 특수어휘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간접 높임일 때는, 그지? 간접 높임일 때는 의시는 맞지만, 바로 특수어휘는 쓸 수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지. 아하,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구나. 이거와의 차이구나. 이건데, 특수어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주잡 떨지 마.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뭐, 요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문이에요. 예문을 들게요. 간접 높임의 예문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높여줘야 되지 않나? 교장 선생님인데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잘 봐. 말씀을 높여서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건 그지?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높이면 안 된다. 계시다라는 뭐를?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높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면 계시다는 아니면 있다인데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다, 있었다 라고 하기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해서 선어말 어미 시까지는 있으시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높이는 것까지는 된다는 거지. 요게 핵심이야. 다시 한번.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으로서 선어말 어미 의시 시를 직접 쓸 수 있고요. 특수어휘도 쓸 수 있죠. 그러나 간접 높임은 바로 높여야 되는 대상이 신체나 말이나 소유물이나 가족 등이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높여서 하는 높임으로써 의시, 선어말 어미 의시만 넣어줘야 되지 특수어휘를까지 넣어주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 더 들어? 그치? 이거 중요하니까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할머니께서 귀가 편찮으십니다. 안 된다고요. 아까 편찮으시다 라고 했을 때, 이 편찮다라는 건 특수어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특수어이 3개만 외우면 개주자면 아니야. 특수어이 분명히 나오면 이제 특수어이 니들이 구분할 수 있다고요. 어쨌든 얘는 X. 맞죠? 얘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프다잖아. 귀가 아프다는데, 할머니께서 귀가 아프다 하면 이것도 또 버릇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프시다. 그죠? 할머니께서 귀가 아프시다 정도로 시만 넣어주면 돼요. 의시. 그지? 시만 넣어주면 된다. 얘는 틀린 표현이고, 얘는 맞는 표현이구나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체 높임은 깨서, 주격조사 깨서를 높이거나, 깨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선어말 어미 의시, 시를 넣거나, 개주잡 떨지 마. 그죠?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가 들어가면 주체 높임이 된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직접 높임은 바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주체 높임을 얘기하는 거고, 주어를 높여주는, 간접 높임은 주어의 뭐 생각, 말, 소유물, 가족, 신체, 이런 것들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맞죠? 주체를 높이는 방법인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도 넣어줘도 되고 특수어휘도 넣어서 막 높여도 되지만 간접 높임에서는 높여야 되는 대상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어휘까지 넣어서는 안 된다. 의시만 넣어줘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됐죠? 주체 높임이 이렇게 이 갈래가 있어서 까다로울 수 있는데 문제는 딱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주체 높이면 깨서 의시 개주잡 떨지마 편찮으시다까지 외워졌어 벌써. 맞지? 하지만 개주잡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라고요. 맞죠? 따라서 그죠? 객체 높임을 높이는 방법엔 부사격 조사 깨나 특수어휘 여배 뭐 드릴까? 그래서 여배 뭐 드릴까? 기억나죠? 여배 뭐 드릴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쭈다도 맞고 여쭙다도 맞고 배다도 맞고 뵙다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알겠죠? 복수 표준. 뭐 없어요. 그지? 이거 가지고 뭐 할 건 없다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했어야 된다. 앞존법하고 가존법인데, 이거는 이쪽 주체 높임 쪽이에요. 쏘리. 자, 미안. 자, 여기다가 적어드리는데 학교 예문으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요. 어차피 오늘 설명한 걸 주말에 설명 안 하진 않을 거야. 할 건데, 하면서 문제 풀 건데, 지금 여러분들 가이드를 빨리 잡아야 주말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빨리 나가야 우리가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좀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만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앞존법은 눌러버리는 거야. 뭐냐면, 원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걸 이제 또 일반화 시키거나 하면 괜히 또 어렵게 들리지만, 졸라맨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주가 있어. 그지?
손주가, 할아버지가, 야, 네 아버지 왜 어디 갔니? 언제 오니? 그랬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오신대요. 라고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 듣고 있는 할아버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높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존칭으로 아버지를 눌러버리는 거야. 이게 압존법이야. 그러면 안 높여줘요? 네, 그거예요. 이거 뭐냐면 압존법이라. 할아버지, 틀린 거 써버릴게요. 할아버지, 그죠? 손자가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기도 하죠.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집에 계십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와, 네, 아버지가 집에 있어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왜 저는 있어요는 왜 했어요? 이건 할아버지 높이는 거니까요. 알겠죠? 이건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야. 이거는 아버지를 높인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압존법인데 이걸 괜히 어렵게 얘기할 건데 학교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하는 입장, 바로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하는 건 손주인데 할아버지라고 해서 말하는 이는 당연히 아버지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청자가 이 주체, 그죠? 말하려고 하는 이 주체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압존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학교에서도 하지 않던 가존법을 했는데 선생님 볼 때는 문제를 그러면 결국은 압존법이든 가존법을 무조건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한다는 건 무조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압존법, 가존법은 한 문제짜리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설명은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도 이제 가만히 보면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까 그 똑같은 경우로 보자.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됐고 좋아. 엄마는 어디 가셨냐? 라고 그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야, 그지? 학교 저기예요. 예분이에요. 얘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한테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는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 어머니를, 그죠? 손주의 어머니, 바로 자신한테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높여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가셨니? 라고 해서, 이 서너머러미 씨까지 넣어서 높였단 말이죠. 아까는 하지 말, 이거는 저기예요. 애기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존법인 건데, 여기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낮지만 바로 듣고 있는 누구? 그러니까 이게 청자 위주다. 그지? 할아버지 위주. 할아버지가 높으니까 높이지 말고 애보다는 엄마가 높으니까 높이고 이런 식이에요. 청자 기준이네요. 그죠? 청자보다 만약에 높으면 높은 대로, 청자보다 낮으면 낮추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이렇게도 해줘야 돼요. 어머니는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었는데 이걸로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자, 이거 봐봐.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다. 그러면 깨서는 안 써주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높였어요. 자, 이거 높임 실현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무시하고. 할아버지 앞점 무시하고.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다는 실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써도 주체 높임을 한 거지만 하나만 써도 주체 높임을 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주체 높임을 한 건 맞지. 그럼 이거는요. 어머니께서 어디 가셨니? 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주체 높임을 한 거고, 만약에 야 얘야 어머니께서 어디 갔니? 라고 해도 주체 높임을 한 겁니다. 됐어? 그 주격조사 깨서나 의시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썼다가 하나는 안 썼다가 해도 주체 높임을 한 거라고 봐야 돼. 틀린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뭔지 알겠어? 다 써주면 당연히 뭐 얘기할 거 없이 맞는 문장이고, 깨서와 의시는 깨서만 쓰고 의시를 안 써도 주체 높임을 한 거고, 깨서를 쓰지 않고 가를 쓰고 의시만 써줘서 높인 것도 주체 높임을 한 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압존법하고 가존법 기억해 두세요. 요거 한 문제 나오려고 지금 성문고에서는 지금 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쏘리, 객체 높임 하다가 살짝 기운 빠지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아까 필기 방금 전에 보고 들어왔더니 역시 몇 번 봐야 되는데 선생님도 사람이잖아. 자, 그 다음 사람 치고는 잘생긴 사람이죠. 자, 웃지마 요노. 자,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 여배, 뭐 드릴까 이걸로 높이는 거야. 별건 없어요. 그지?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혹시 말로만 해볼 테니까 목적어를 높이는지 그 다음에 부사어를 높이는지만 봐봐. 여쭙다야. 선생님께 나는 선생님께 여쭙다 하면 부사어를 높인 거죠. 뭐예요? 얘는 부사어를 높인 거지. 나는 할머니를 뵙다는 할머니를 이건 목적어를 높인 거지. 됐어? 그 다음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그죠?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라고 하면 얘도 목적어를 높이는 거지. 드리다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그죠? 선생님 선물을 높이면 아니 선생님께를 높이는 거죠. 선생님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사어.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이거예요. 알겠죠? 선물 갖고 오지 마. 알겠죠? 자, 어쨌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특수어에 따라서 목적어를 높이거나 부사어를 높인다. 확인을 해보면 돼요. 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 까먹게 되면 알고 있으면 근데 편해요. 깨, 여배, 뭐 드릴까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객체 높임은 별로 얘기할 게 없나요? 네, 다행스럽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 높임을 할게요. 자, 상대 높임도 체계를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긴 체계가 딱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상대 높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상대방이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알겠죠?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 높임은 격식체하고 비격식체. 격식체는 몇 개? 4개로. 그 다음 비격식체는 몇 개?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입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하오, 하게, 해라체입니다. 해요, 해체. 됐죠? 해요, 해체. 예로 하면 헷갈리지 않으려나? 어쨌든 격식체 4개죠.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 그 다음 해요, 해체. 이렇게 이제 나눠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격식체는 4개, 이 4개고요. 그 다음 비격식체는 요 2개인데,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이에요. 아주 높임이죠. 하오는 예사 높임인데 다른 말로 하면 보통 높임이라고 해요. 아하. 한번 이게 보통으로 높이는 표현 그래서 하오체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고3인가 고2인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한번 이렇게 보통, 그지? 예사라는 말이 보통을 한자로 한 말이거든요. 그걸 높인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하계체는 당연히 보통 낮춤이죠. 아주 높임, 보통 높임, 보통 낮춤, 아주 낮춤이야. 순서를 알겠지? 그래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체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장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체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외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아주 일단 기억만 하게끔 할 텐데 자 이게 얘 2개는 구분하는 게 쉬워서 그래요. 하십쇼체는 이렇게 합시다. 내가 대학교를 가.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 그러면 나는 교수를 상대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친하잖아, 교수하고는. 선생님하고는 친해질 수 있지.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질 수 있지만. 맞죠? 학원 선생님하고도 친해질 수는 있지만 교수하고는 친해지는 게 어려워요. 약간 엘리트 의식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자, 어쨌든 하십쇼체를 써야 됩니다. 너무 친근하게 했다간 학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십쇼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수한테 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 저기도 표가 있는데 이건 상대 높임 표를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이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 교수님이 교수님 어디 가셨니? 몇 시에 어디 가시니? 이렇게 하면 교수님 3시에 저 강당 가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십쇼체야. 비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인 표현이라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얘기해.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십쇼체예요. 됐어? 자,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교수님, 할 수는 있겠다. 뭔가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나 교수 밑에 있는 조교라면 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
저쪽 몇 시까지 무슨 교수님 강의실 저기로 가십시오 라고는 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것도 하십시오체예요. 그 다음에 뭐 가시지요 쓸 수 있는데 가시지요는 되게 높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십시오체라는 거죠. 가시지요. 조심해야 돼. 가시지요니까 해요체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가시지요는 하십시오체입니다. 그 다음 하오체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옛날 부부, 옛날 부부끼리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 옛날 부부. 사극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보, 우리, 아니야. 어디 가오? 어디 가시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 표현이기 때문에 옛날 부부들은 그래도 그나마 높인 표현이라는 거죠. 요즘에 뭐 안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시오, 가오. 뭐, 이게 조심해. 하시오는 하오체예요. 하시오체가 아니라 하시오는 어차피 하오체예요. 그래서 하시오는 어차피 하오체예요. 자, 하시오체는 없어. 하시오는 하오체입니다. 알겠죠? 가오, 가시오, 그죠? 가구려, 가는구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뭐뭐오나 뭐뭐구려로 쓰입니다. 표현 좀 구려? 자, 뭐뭐구려, 가는구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하계체는 반대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가 뭐한테 하는 거야? 교수가 나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네, 교수도 안 친하거든. 그래서 자네, 뭐뭐 하는가? 그죠? 자네, 뭐뭐 가네? 그지? 나 가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는가? 어서 가게, 절로. 그죠? 하겠죠? 꼴 보기 싫다는 얘기야? 어서 가게? 라고 하는 거고, 가세는 청유형이 되겠죠. 그죠? 가는구먼, 뭐 이런 것도 다 하계체입니다. 상황을 알아둬야 돼요.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야, 또 이 표에서. 학교에 준 표가 이것만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선생님 표를 여기다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무의미합니다. 네. 요 상황으로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죠. 하십시오체는 내가 교수한테 하는 말이고, 말투고, 하오체는 옛날 부부끼리 살짝 높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하계체는 교수가 나한테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헤라체는 당연히 다 라로 끝납니다. 헤라로 끝납니다. 그죠? 가는군,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얘하고 얘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아주 낮춤이거나 낮춤 표현이잖아. 됐니? 이것도 낮춤 표현이지만 얘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헤라체하고 해체를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게 간다가, 자, 무슨 체일까요? 해요체일까요? 해라체일까요? 미안. 해체일까요? 이거야. 그 다음에, 가냐? 그죠? 가니? 이게 둘 다 똑같은 건데, 이게 해라체일까요? 아니면 해체일까요? 이거라. 왜? 둘 다 낮춤, 아주 낮춤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다 낮춤 표현이란 말이야. 맞죠? 도대체 이건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지? 얘네는 다, 하나 더 할까, 그러면? 얘는, 잘 가. 라고 했을 때 이 가 있지. 이거 가. 그죠? 이거 밖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자. 너무 밖으로 나왔죠? 선생님이. 자. 여기까지 나왔나? 여기까지 됐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구나. 미안. 그럼 위에다 쓸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잘 가. 맞죠? 잘 가. 요거는, 해라체일까요? 해여체일까요? 이거죠. 해체. 자꾸 해여체라고 그러나. 자,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가는 해체예요. 간다는 해라체예요. 가냐, 가니는 해라체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요를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뒤에 요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돼요. 얘는 당연히 해요체에서 요를 뺀 거이기 때문에 뭐뭐 요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됩니다. 가요, 잘 가요. 느끼하다. 잘 가요. 이거 왜, 성시경이 옛날에 잘 자요? 라고 했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러구나. 미안해. 잘 가요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해체. 요가 붙으면 해체란 말이야. 낮춤 표현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헤라체는 당연히, 요가 안 들어가요. 간다요? 니네 이거 가끔 장난하는데 미안한데, 간다요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냐요? 가니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맞춰봐 그러면. 자, 자, 가지. 야, 저기까지 가지. 자, 가지. 자, 무슨 채예요? 해체입니다. 저기까지 가지요? 라고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이건 해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해라체하고 해체는 상황을 외우는 것보다는 요를 집어넣었을 때, 낮춤 표현이라고 봤는데, 요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면 해체고요. 말이 안 되면 요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상대 높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구분해야 되고, 해요체는 높임 표현인데, 봐봐. 해요체하고 해체가 비격식체인 이유는 비공식적인 자리에도 쓸 수 있다? 그죠? 거꾸로 했는데? 얘가, 선생님이 잘못 적었다. 얘가 친근감이 없는 거고요. 얘가 친근감이 있는 거. 와, 이거 진짜 거꾸로 적었어요. 미안해요. 얘가 친근감이 없는 거고요. 얘가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알겠죠? 봐봐. 만약에 니들이 선생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야이씨, 뭐 선생님 1년째 봤는데 무슨 안녕하십니까? 야. 좀 친근하게 표현해봐.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친해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 친근하게 표현해봐. 그럼 안녕하세요. 식사, 진지까지 하면 또 더 안 친해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무슨 해요체가 훨씬 더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상대 높임, 이렇게 이제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단 전체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